로그인을 할 거예요. 네이버 웨일이라고 써져 있는 거 있으시면 그거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시고, 이게 인터넷이 종류가 여러 가지라서 네이버 웨일도 괜찮고, 크롬이 없어졌네. 크롬도 괜찮으시고, 엣지도 괜찮고. 저는 네이버 웨일 기준으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네이버에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네이버 로그인 있으시죠? 여기다 클릭하시고 아이디 비밀번호 써서 로그인 눌러주실게요. 만약에 선생님들이 아이디 비밀번호 외우기가 좀 힘들다, 저처럼. 그러면은 핸드폰에 로그인 해놓은 거 QR 가지고 로그인 하실 수도 있거든요. 다음처럼 로그인 좀 부탁드릴게요. 네이버 웨일이 없나요, 선생님? 근데 있어 보이는데? 여기 있네요? 아, 그거구나. 한번 저 처음 봐요. 아, 그래요? 이런 게 있는 것도 몰랐어요. 맞아요. 근데 대부분 모르세요. 그럼 인터넷 수업을 살짝만 할까? 거의, 선생님, 저희 원래 인터넷이라는 게 요걸로 다들 쓰지 않으셨어요? E라고 써져 있는 거? 익스플로러. 그죠? 보드마카가 더 어디로 갔죠? 아니야, 싸. 야, 조금 들어있나 봐. 안 되겠지? 이게 E라고 써져 있는 게 있었고, 요게 익스플로러. 근데 우리나라만 많이 쓰고 있었어요, 이거를. 외국에서는 거의 안 써요, 얘를. 그래서 새로 나온 게 이제,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였냐면 프로그램 너무 많이 깔아야 돼. 보안 프로그램을 엄청 많이. 우리 액세스 프로그램이라고 많이 하죠. 근데 보안 프로그램 엄청 깔아야 되는데 보안이잖아.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겨요? 바이러스가 걸려. 얘네들이 여기 보안 프로그램에다가 바이러스를 심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이제 설치할 때 동의 막 누르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무슨 뭐가 있냐? 바이러스를 까는 것도 동의를 하겠다. 이래서 문제가 계속 생겼어요. 근데 무슨 문제가 같이 있냐? 너가 잘못한 거지. 너가 동의했으니까. 이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외국 사이트는 외국 사람들은 이걸 쓰지 않았어. 그럼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이 썼나? 일단 첫 번째가 나라에서 이걸 권장했어요. 왜? 보안이라는 아주 좋은 단어가 있으니까. 두 번째는 이 익스플로러가 무료예요. 설치가 너무 쉬워. 윈도우를 설치를 하면 자동으로 설치가 됐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계속 터지니까 이제 바뀐 게 뭐냐면 구글이라는 회사 다들 아시죠? 거기서 나온 크롬. 이렇게 생겼나? 네, 크롬이라고 되어 있는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외국은 다 이 크롬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왜 쓰냐? 이거 안 해도 돼요. 액세스를 안 깔아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조금씩 깔긴 깔아야 되는데 얘네가 본인들이 책임을 집니다. 만약에 잘못되어 있으면. 그래서 엄청 껐죠. 그래서 웬만한 모든 사이트들은 다 크롬과 연동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익스플로러가 계속 문제가 발생하니까 뒤에 한참 뒤에 나온 게 엣지. 얘는 아이콘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잘 안 나서 요겁니다. 요거. 요것도 이렇게 휙 돌아가는 요걸로 했는데 이 익스플로러가 사라지고 이제 아예 못 써요. 사라지고 얘가 자동 설치가 될 거예요. 이것도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 나오고 크롬에서 이제 대항마로 나온 건데 나온 지가 한 4,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연동이 안 되는 사이트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는 거는 개인적으로 권장하진 않아요. 뭐 인터넷 쓰실 거면 기본적으로 다 크롬으로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저 지금 수업할 때 네이버 웨일 쓰죠? 네이버 웨일은 요거 사이에 나오거든요. 네이버에서 만든 거예요. 네이버 우리나라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루시다 보면 정서에 좀 맞아요. 응, 응. 거의 안 쓰긴 하지만 정서에 일단 첫째 맞고요. 두 번째가 얘도 우리나라 거랑 연동이 꽤 잘 됩니다. 국가 관련돼 있는 사이트에 연동이 좀 잘 돼서 얘도 쓰면은 쓸만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쓰냐면 선생님 아이디가 하나만 쓰진 않잖아요. 대부분 여러 사이트에 여러 개를 쓰죠. 그리고 일할 때 쓰는 아이디랑 개인 아이디 좀 다르게 쓰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그인을 한 인터넷 프로그램당 하나씩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크롬에다가는 내 개인 거를 열고 네이버에다가는 그 공용을 열어요. 그러면은 한 컴퓨터에서 아이디 2개 로그인을 해놓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창 2개 열 때도 이렇게 써놓으면 어디 하나 로그아웃 했다가 요거 열었다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많이 쓰는 편이에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인터넷 프로그램이 파이어폭스라고 있는 거 아세요? 이것도 괜찮습니다. 파이어폭스. 음, 처음 듣죠? 크롬이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사이트라 인터넷 프로그램이라 저것도 괜찮습니다. 갑자기 삼천포로 빠졌지만 이제 다시 네이버로 돌아오고요. 자, 이제 네이버 로그인을 다 했고요, 선생님. 그 다음에 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에다가 저희 미디 캠퍼스라고 써줄게요. 미디 캠퍼스. 했나요? 자, 그 다음에 디자인 플랫폼 미리 캠퍼스라고 써져 있는 거 있으시죠? 요거 클릭하시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로그인 클릭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네이버 로그인 있죠? 네이버 로그인 클릭하고요. 우리 미리 캠퍼스 저번에 잠깐 했었죠? 응. 자, 그 다음에 요거 1개월 무료 체험권은 나중에 받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안 뜨시는 분들은 요 간만에 로그인해서 안 뜨는 걸 수도 있어요. 네, 동의하게 하고 아, 저번에 저희가 구글로 해서 그렇구나. 그죠? 응. 이것도 가입하죠. 그렇네. 구글로 했구나. 응. 아니요. 선생님 되어 있네요. 상관없어요. 네이버로 하든 구글로 하든. 유료를 만약에 쓰실 거라면 저 1개월 무료권 하고 카드번호 등록하시면 연간 결제라는 게 있어요. 월간 있고 연간 있고 하는데 이왕 하실 거 연간으로 그냥 끊어버리세요. 좀 그래도 10% 정도 낮아지니까.
가격이 168,000원. 1년에. 월간이 14,900원. 제가 지금 요거 말고 다른 걸로 연간으로 끊어서 쓰긴 하는데, 못 끊어요, 선생님. 너무 편해서 못 끊어요. 예. 생각보다 그림 그리는 게 굉장히 귀찮고요. 예, 아이디어 이제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이제 정리해서 한다는 게 굉장히 생각보다 힘들어요, 선생님. 있어 보이게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때그때 써서 하는, 월간으로 하든 연간으로 하든 상관없는데, 연간이 조금 더 싸니까. 한 번 쓰기 시작하면 못 끊어서, 제가 지금 그래도 좀 덜 쓰겠지 하면서 이제 월간으로 해놨는데, 내년에는 연간으로 바꾸려고요, 그냥. 승질나서. 못 끊겠더라고요. 다른 걸로 이사 가보려고. 근데 이게 프로그램 쓰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기기에 적응을 하면 다른 걸로 바꾸기가 힘들잖아요. 이제 사이트는 캔바가 제일 커요. 캔바가 제일 많고. 그러니까 네이버로는 네이버 로그인 클릭하고 이게 기존의 네이버 회원 가입하고 네. 그다음에 네이버로 가입 이것만 누르기만 하면 돼요. 이거 체크하고 가입하기. 네이버로 로그인 하거나 뭐 그건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그 캔바 요런 사이트가 종류가 지금 되게 많아요, 선생님. 캔바 있고 크몽 있고 미리 캠퍼스 있고. 원래는 미리 캠퍼스가 엄청 작은 회사인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 크몽이 원래 훨씬 컸어. 근데 이 크몽이 원래 이런 걸 하는 사이트가 아니고 뭐였냐면 그 대행업체 그 디자이너들을 여기에다 등록을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 디자이너들이 뭘 올리냐? 포트폴리오를 올려요. 그럼 그 포트폴리오를 보고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찍어서 이거 만들어주세요. 이런 사이트였어요, 크몽이. 지금도 현재 이걸 하고 있고요. 근데 미리 캠퍼스나 캔바처럼 하고 싶었어. 근데 못했어. 캔바가 원래 그 크몽이랑 비슷한 사이트였는데 이건 외국계기야. 그리고 엄청 큽니다, 규모가. 포토샵을 하시는 분들은 다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거의 비슷하거든요.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 들어보셨죠? 그게 거의 다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미리 캠퍼스는 우리나라 거. 우리나라 거 참 좋아하죠.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그 템플릿 보면 뭐가 많냐면 관공서 관련돼 있는 템플릿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관공서에서 만든 PPT, 관공서에서 만든 디자인, 전단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거 참고 많이 하셔서 그거 바탕으로 만드셔도 좋아요. 자, 그러면 자, 지금 회원가입 하신 분들은 왼쪽 위에 보면 미리 캠퍼스라고 써져 있는 거 로고 있을 거예요. 그거 클릭해 주시고요. 선생님 X 눌러서 끄고 먼저. 자, 처음에 첫 화면에 보면 다음처럼 바로 시작하기라 여기에 이제 템플릿이라고 불리는 아이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마음에 드는 거를 원래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하는 게 아니고 A부터 Z까지 저희가 다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니까 되어 있는 걸 불러오는 게 아니고 다 만들 거야. 이해되시죠? 자, 여기 바로 시작하기라고 있으시죠? 바로 시작하기를 클릭을 합니다. 달라요? 오른쪽 위에 디자인 만들기 누르셔도 돼요.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는 게 그거야. 저기 그 창 크기에 따라서 모양이 조금씩 달라져요. 요즘 사이트는 그렇게 만듭니다. 자, 디자인 만들기 혹은 바로 시작하기를 누르면 창이 하나 나오죠. 여기에서 일반 디자인 만들기를 클릭을 하고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무엇을 만들어야 하나요? 라고 써져 있는 걸 왼쪽에 보면 인쇄라고 있어요. 인쇄를 클릭을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자, 지금 선생님 보면 프레젠테이션,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인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럼 왜 인쇄랑 웹사이트나 이게 구분이 되어 있을까? 이런 게 궁금할 수도 있겠죠? 선생님 혹시 RGB, CMYK 들어보셨나요? 너무 고급 언어인가? 금시초문이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 빛의 삼원색이랑 그리고 잉크의 삼원색은 들어보셨어요? 사원색은 들어보셨을까요? 응, 빛의 삼원색은 들어봤죠. 빛의 삼원색이 RGB입니다. 레드, 그린, 블루. 자, 이 빛의 삼원색이 세 개의 색깔이 섞이면 뭐가 된대요? 하얀색이 된대요. CMYK. 이게 잉크예요. 잉크는 시안, 마젠타, K가 뭐였지? 옐로우, K가 뭐였지? 빨리 컨닝해. 블랙. 기억났어. 맞나? 맞아. 시안이 그 되게 형광 파랑색 있잖아요. 그 색깔이 시안이고요. 그러니까 그 파랑색이야. 마젠타가 핫핑크색이에요. 자, 이 설명을 왜 하냐면 이거를 구분을 조금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 모니터는 빛을 이용해서 색깔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색상을 RGB로 색깔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그대로 컴퓨터에서 보여요. 왜냐하면 모니터도 빛을 보니까. 근데 인쇄는 달라요. 인쇄는 화면에 보이는 거랑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컴퓨터상에서 색깔이 엄청 쨍해, 이뻐, 화려해 인쇄하면 색깔이 다 죽어서 나와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웹사이트와 인쇄를 그래서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인쇄용으로 했을 때는 여기에 보이는 거와 다르다. 그래서 나중에 인쇄 돌리는 게 있거든요. 여기 인쇄 돌리는 화면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보다 색감이 확 떨어져서 나와요. 그래서 보이는 것보다 만약에 선생님들이 내가 인쇄용으로 오늘 만들 게 인쇄용이잖아요. 인쇄용으로 만들 때는 훨씬 더 쨍하고 원색을 선택을 해야 인쇄를 할 때도 그 원색에 가깝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빨간색인데 완전한 빨간색이 있고 약간 탁한 빨간색이 있잖아요. 화면상에는 약간 탁한 빨간색이 좀 더 고급스럽고 이쁘게 보이거든요. 근데 인쇄를 할 때는 그 빨간색에 검은색을 많이 섞은 듯한 아주 똥색으로 인쇄가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색깔을 하실 때는 좀 더 원색에 가깝게 선택을 하시는 게 좀 더 이쁘고 화려하게 나올 겁니다. 선택을 하실 때 그렇게 하셔야 돼요. 현수막 색깔 보셨죠? 그게 완전 원색으로. 자, 어쨌든 지금 인쇄까지 넘어왔고요.
자, 여기 인쇄 이제 아래쪽에 보면 포스터 전단지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는 포스터를 선택을 할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포스터 오른쪽에 보면은 전단지라고 있어요. 그죠? 전단지에 단면 클릭을 해줄게요. 전단지는 기본적으로 A4 용지로 맞추기 때문에 위에 보면은 사이즈가 나와 있는데요. 210에 297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때 선생님들이 진짜 전단지를 만든다 그러면 오른쪽에 보면 대량 특가 전단지 단면 제작 무슨 주문 이렇게 나오죠? 요거 완성하시고 이거 누르시면 바로 주문까지 가능하세요. 여기에서 결제까지 다 가능해요. 자, 그러면 제목부터 지정을 해줄게요.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써져 있으시죠? 여기다가 클릭을 하고 제목은 봄 활동지로 할게요. 나중에 하실 때는 날짜 같은 것까지 좀 적어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날짜를 안 쓰면 이게 정리가 나중에 안 돼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보면은 여기 구름 모양 있으시죠? 여기다가 마우스 잠깐 올려볼게요. 아니야, 그건 안 써도 되는데 나중에 일을 하실 때 그렇게 하시라고. 봄 활동지. 안 눌러도 됩니다. 자, 여기 왼쪽에 있는 요 구름 그림은 뭐냐면 마우스 2초 이상 올려놓으면 저장 완료라고 뜰 거예요. 그죠? 실시간으로 저장됩니다. 미리 캠퍼스는 별도의 저장이 없어요. 내가 오늘 이거 X 눌러서 그냥 껐다 라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한 거 내일 다시 열어볼 수 있어요. 요즘에는 저장이 옛날에는 우리가 이 저장 눌러줘야 됐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다 계속 그냥 실시간으로 저장이 돼요. 대신 간혹 버그가 있어가지고 여기 구름 그림이 점점점으로 바뀔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저장이 안 된 거예요. 그럴 때는 껐다 켜야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전단지 크기 A4 용지 했고 제목도 설정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면은 다양하게 메뉴들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템플릿도 있고 요소도 있고 텍스트도 있고. 자, 이 중에서 템플릿은 남들이 한 거를 그냥 불러와서 쓰고 싶을 때 사용하는 거고요. 그 아래쪽에 요소부터 쭉 메뉴를 보면 다양하게 있는데 이 아래는 조금씩 내가 원하는 걸 꺼내서 쓸 때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때 저희는 A부터 Z까지 다 만들어 보고 본다 그랬었죠? 그래서 오늘 사용해 볼 건 요소, 텍스트, 사진, 그 다음에 AI 도구 이렇게 사용해 볼 거예요. 자, 왼쪽에 요소부터 클릭을 할게요. 클릭했나요? 자, 요소를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다음처럼 요소 검색이라는 창이 뜨게 되고요. 아래쪽에 최근에 사용한 게 뜨게 되는데 처음 해보신 분들은 이게 아무것도 안 뜰 거예요. 저는 좀 샘플로 어제 만들어 봐서 이렇게 뜨는 거고요. 선생님들은 아무것도 안 뜨죠? 추천만 뜰 거예요. 추천만. 누가 했나 봐요? 응, 응. 처음 로그인해서 해요. 응. 하트 뜨고 한 거는 저번에 구글로 로그인했을 때 우리 해봤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 하단법에 보면 전체 일러스트 도형 쭉 있으시죠? 이 중에서 도형을 선택을 할게요.
도형. 자, 활동지나 안내문을 만들 때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 외곽선. 지금 보면 제가 드린 거에도 보면 테두리가 지금 들어가져 있죠? 이 테두리를 일부러 넣은 거예요, 선생님. 이게 넣은 거 안 넣은 거가 디자인적으로 차이가 생각보다 큰데요. 자, 이 넣은 이유가 뭐냐면 주목성을 위해서 넣은 거예요. 안 넣으면 생각보다 얘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테두리를 넣는 건데 선생님들이 나중에 일하실 때 전단지나 이런 거 하실 때는 무조건 테두리 다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테두리를 만들어 봐야 되겠죠? 자, 도형을 클릭하시면 아래쪽에 기본 도형, 말풍선 및 뭐 설명 나오죠? 여기에서 기본 도형의 첫 번째 거 클릭할게요. 사각형. 그러면 정중앙에 도형이 들어가요. 들어갔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비어있는 데다가 클릭을 할 거예요. 자, 미리 캔버스에서 요소나 아니면 객체를 선택을 할 때는 항상 한번 풀고 다시 클릭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바깥쪽 선택을 풀고 다시 클릭을 해줄게요. 넣고 나서 한번 풀고 클릭이에요, 항상. 이거 클릭했나요? 자, 그러면 여기 왼쪽에 도형이라고 창이 바뀌었죠. 자, 여기에서 내가 이제 색깔이나 이런 거를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 자, 여기 색상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회색깔이 있으시죠? 얘를 클릭을 하고, 기본 팔레트에 보면은 요거 빗금 있죠? 투명입니다. 얘를 눌러줄게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둥근 모서리를 클릭을 하고요. 요거를 15% 정도를 넣어서 모서리가 둥글게 말리게 진행할게요. (15% 했나요? 자, 그 다음에 프로는 쓰는 거 아니에요. 숫자만 쓰면 되고 엔터 칠 필요 없으세요. 응. 자, 그 다음에 여기 외곽선 있죠? 여기 외곽선 클릭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색상 눌러주시고 원하는 색깔을 선택을 해줄게요. 자, 여기서 선생님 마음에 드는 색깔이 없어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좀 쨍한 색깔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색깔이 마음에 드는 색이 없다면 여기 왼쪽에 보면 더하기 있으시죠? 요거를 클릭.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색깔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노란색을 선택을 할 거라 여기 아래쪽에 노란색 있죠? 얘를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팔레트가 바뀌어요. 그 다음에 원하는 색깔을 선택을 여기에다가 화면상에다가 클릭을 해줍니다. 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밝고 쨍한 색이고요.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검정색과 회색을 섞는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은 연두 색깔로. 자, 그러면 오른쪽에 다음처럼 바뀌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단축키를 써줄 건데요. 단축키랑 크기 조절점. 드래그를 이용하면 양쪽으로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지 단어가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그 크기 조절점을 이용해서 크기를 조절하면
지름으로 크기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자리는 그대로인데 지름으로 크기가 늘어나. 그래서 이 자리를 유지하고 이렇게 늘어나요. 다시 크기 조절점이 요거를 내가 가지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요 밑바닥에 있는 이 부분은 가만히 있고 위로만 늘잖아요. 이걸 지름으로 늘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잖아요. 그럼 반지름으로 늘어납니다. 무슨 소리냐면 얘가 여기랑 여기가 같이 크기가 늘어나요. 동시에. 중심선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해봐도 될까요?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거 놔두셔도 돼요. 색깔은 정해졌으니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위에 있는 크기 조절점에 마우스 올려놓고 마우스북과 위아래 화살표로 바뀌면 위로 이렇게 늘려봅니다. 그럼 위아래 같이 누르죠? 자, 오른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늘려서. 그러면 중심은 그대로 가운데 있고 크기만 늘어나는. 조금만 더 늘릴까요, 선생님?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때 크기 조절점이 잘 올리셔야 되는 게 컨트롤에 또 다른 기능이 뭐가 있냐면 복사 기능이 있어서 크기 조절점이 마우스 잘 안 올라간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게 되면 똑같은 도형이 여러 개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중심선이 없네. 중심선 좀 만들게요. 이거 파란 색깔. 자, 여기 왼쪽 위에 보면 전체 메뉴라고 있죠? 햄버거 버튼 선 3개 클릭하시고. 자, 그 다음에 아래 중간에 보면 안내선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 올려놓으시면 얘가 마우스가 대각선으로 가시면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눈금자에다가 요거 켜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눌러서 이번에는 안내선 표시도 체크해 주세요. 중심선 생겼나요? 자, 다 되셨다면 여기 비어있는 데다가 한번 클릭해서 마무리 할게요. 됐나요? 여기 비어있는 데다 클릭해서 마무리. 자, 그 다음에 지금 이거 열심히 만들었잖아요. 중심에 딱 맞춰서 했고 얘가 따라하지 마세요.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움직여요. 도형이 이거 테두리인데 정중앙에 맞아야 되잖아요. 작업을 할 때마다 지금 만들어 놓은 도형이 이동을 한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얘를 바닥에다 붙여줄 거예요. 자, 클릭을 하고 했나요? 여기 왼쪽에 여기 자물쇠 있죠? 자물쇠. 요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잠금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내가 아무리 얘를 드래그를 해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고정된 상태로 작업할 수 있어요. 요거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보면 자물쇠. 자, 도형 하나만 아무거나 꺼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고정을 시켜놨어. 나중에 풀고 싶을 수 있잖아. 자, 여기 비어있는 데다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 왼쪽에서 도형 아무거나 꺼내고 싶은 거 아무거나 클릭해서 넣어 볼게요. 넣었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비어있는 데 클릭하시고 자, 도형에다가 클릭을 할게요. 했나요? 자, 그럼 왼쪽에 이거 나오죠? 자, 근데 여기 왼쪽에 지금 보시면 자물쇠 그림 있어요. 이거 눌러주시고 눌렀어요? 그럼 이거 안 움직이죠?
다시 풀고 싶을 때는 얘를 클릭을 하고, 풀고 싶은 도형을 클릭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면 잠금 상태 나오죠? 얘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이게 풀려요. 자, 지울 때는, 지우는 거는 백스페이스나 딜리트 키 이용해도 되고, 여기 지금 위에 보면 삭제 있죠? 이거 누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안 나오면 요거 누르시면 돼요. 이거 그게 안 나오는 경우가 여기에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서 그럴 거예요. 잠깐만요. 요거 빠른 편집 도구가 꺼져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메뉴 누르고, 요거 꺼져 있죠. 얘 키면 돼요. 지우셨어요? 이거 지웠어요? 넣은 거? 지우라 그랬으니까. 응. 응, 지우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조금만 더 할까? 자, 여기 위에 화면 위에 보면은 알록달록 봄꽃 맞추기라고 글씨 써져 있잖아요. 여기 봄꽃 맞추기 써져 있잖아요. 이걸 이제 글자 넣어 볼 거거든요. 자, 왼쪽에 보면은 텍스트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제목 텍스트 추가를 클릭할게요. 뭐지? 뭔데 이렇게 진동이? 자, 그 다음에 제목 입력해주세요 나오죠? 그러면 클릭하지 말고 바로 씁니다. 블럭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냥 쓰면 지워지면서 써져요. 됐나요? 자, 다 쓰셨다면 바깥쪽에 클릭해서 선택을 풀고 그 다음 글자에다 올려놓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동. 여기 왼쪽에 햄버거 버튼 누르고 빠른 편집 도구 클릭해서 열면 돼요. 이럴 땐 이거를 눌러서 다시 풀고 색깔을 다시 바꾸면 돼요. 파란색? 이런 느낌. 조금 더 밝은 톤. 이 정도로 할게요. 근데 어디서 없어졌어? 그러게요. 희한하네. 되돌리기로 했나?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태로 만들면 선생님 화면이 너무 멀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힘들어요. 가까이서 봐야 작업하기가 편하지. 그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을 위로 굴려줍니다. 이렇게 확대가 돼요. 한 요 정도로 확대할게요. 됐어요? 응? 너무 가까이서 보면 또 작업하기 힘드니까 적당하게가 중요해요. 적당하게.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화면을 이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확대를 내가 이만큼 많이 해서 작업을 했다. 이럴 경우에 이동을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휠로만 이게 대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게 스페이스바 그리고 드래그.
자, 키보드에서 스페이스바, 띄어쓰기가 스페이스바예요.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요. 마우스가 손바닥 그림으로 바뀔 거예요. 참고로 이 손 그림으로 바뀌는 거는 미리 캠퍼스랑 포토샵만 이런 겁니다. 다른 프로그램은 안 그래요, 선생님. 선생님, 저는 이거 단축키 외우기 힘들어요. 그러면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면 다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보면 더하기, 빼기, 확대, 축소 있고요. 손바닥 그림 여기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각형처럼 생긴 게 쪽맞춤이에요. 이건 좀 이따 사용해 볼게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글꼴을 바꿔볼게요. 알록달록 봄꽃 맞추기를 클릭을 하고, 자, 그리고 왼쪽에 보면 프리텐다드 블랙이라고 써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글꼴의 종류가 진짜 엄청 많습니다, 선생님. 그 중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이 프리텐다드예요. 디자이너들이 엄청 좋아하는 글꼴입니다. 깔끔한데 글자가 굵기가 8가지인가 9가지인가 되고, 그리고 이제 공짜고. 그래서 이걸 가장 많이 쓰는데, 그래서 이분들도 여기 이제 기본 글꼴로 프리텐다드 블랙을 선택을 해 놓은 거고요. 자, 어쨌든 근데 요런 타입은 좀 귀여워야 제맛이잖아요. 그래서 글꼴이 귀여운 걸 꺼내 볼 거거든요. 요거 클릭.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선생님들은 내리지 마세요. 아래쪽에 보면 글씨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여기에도 왕관이 씌워져 있는 것들 있죠? 얘네들 유료. 돈 내야 돼. 저희는 무료인 글꼴을 선택을 해서 쓸 건데요. 자, 여기 왼쪽에 지금 보시면 그 소리 조절하는 것처럼 생긴 요게 필터입니다. 얘네들은. 요거 클릭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귀여운 거 쓸 거잖아요. 그래서 키워드에다가 재밌는, 친근한, 어린이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줄게요. 필터를.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필터 적용 클릭. 그러면 미리 캠퍼스가 추천하는 글꼴들이 쭉 나와요. 마우스 이제 휠 굴리셔도 돼요. 그래도 엄청 많죠. 자,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마음에 드는 걸로 하나 선택을 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선생님 글꼴 제목은 필이 뭐가 되어 있어요? 뭐가 되어 있어야 될까요? 그쵸. 굵어야 돼. 무조건 굵어야 돼. 제목은 굵은 글자를 써야 돼, 항상. 간혹 이런 경우 있어요. 선생님, 내가 원하는 글꼴 넣고 거기에다가 굵게 넣으면 안 돼요? 그런 경우가 있어. 그러면은, 그러면 생각보다 얇아요. 굵은 글자를 굵게를 하면 훨씬 두꺼워지는데, 얇은 글씨를 굵게 해봤자 그냥 얇은 글씨니까 애초에 굵은 글씨를 선택을 하시라고. 왕관 없는 걸로 마음에 드는 걸로 선택해 주세요. 나 이걸로 해야 되겠다. 귀엽다. 좀 많이 내려가시면 많아요. 저는 비트비트체예요. 그 쿠키런 선생님이 실제로 게임 회사에서 만든 글꼴이에요. 자기 이제 보면 배달의 민족 글꼴도 있고 그러잖아요. 베스킨 라빈스도 있고 회사 홍보 차원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글꼴들입니다.
쿠키런, 뭐 배달의 민족, 베스킨 라빈스, 서울 남산체 이거 서울에서 만든 거다. 평창 올림픽제도 있는데 그것도 꽤 이뻐요. 홍보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죠. 나눔이라고 써져 있는 글꼴들은 다 네이버에서 만든 글꼴입니다. 네이버는 한글날을 엄청 중요한 이벤트로 생각하기 때문에 한글날마다 새로운 글꼴을 내고요. 시민들 참여 글꼴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름 써져 있어요. 됐어요? 선생님 눈에 이쁜 거 아무거나. 저는 비트비트체 했다고. 지금 저기 뭐야 넥슨도 있네. 글꼴 진짜 많아요. 혹시 카페24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카페24 잘 보면 2층에 아니면 3층에 막 대여 해준다고 써져 있는 데가 있어. 걔가 공유 오피스 회사더라고요. 거기가 웹사이트도 만들어주나 봐요. 컨설팅도 해주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글꼴을 선택을 했다면, 자, 이거 닫기가 굉장히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비어있는 데 클릭을 하고, 그 다음 다시 클릭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럼 지가 닫히니까. 자, 그 다음에 크기를 조금 조절해 줄게요. 크기를 이걸로 조절을 하셔도 되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보다는 이게 편해서, 여기서 크기 조절점 이용해서 이렇게 조절해 줄게요. 자, 참고로 선생님, 우리 눈에는 좀 작아 보여도 실제로 할 때는 그렇게 작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얘가 화면상에 정중앙에 와야 이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운데 오게 해줄 건데, 여기 왼쪽에 보면은 정렬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클릭. 그 다음에 가운데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 다음 하나 더. 가운데를 또 하나 더 해줄 건데, 여기 하단에 보면 선 그어져 있는 거 있거든요. 왼쪽에 붙어 있는 요거. 찾으셨나요? 외곽선 바로 위에. 이게 이 도형 안에 글꼴의 정렬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해서 가운데 정렬 눌러줄게요. 해도 얘는 티가 안 나는데요. 나중에 도형 크기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얘가 글씨가 왼쪽으로 붙는 걸 방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 이제 색깔 바꿀게요. 여기 오른쪽에 A라고 써져 있고 아래쪽에 검은색 있죠? 요거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글자 색깔 취향권. 저는 봄에 어울리는 색깔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